안녕하세요. OA 실무의 최영일 교수입니다. 12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OA 실무 12주차 강의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함수를 통해서 많은 계산들을 해가지고 오셨는데, 이번 주는 여러분들 좀 머리를 식혀드리기 위해서 좀 쉬어가는 시간으로 차트 그리는 그러한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차트의 작성과 차트를 그려놓은 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실습 예제를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실습 예제를 보고 예제 파일을 통해서 따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좀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뭐 긴 부연 설명 없이 곧장 실습 수업으로 들어갈 테니까요. 보여드리는 실습 영상을 같이 보시고 그 다음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OA 실무 실습 시간입니다. 이번 주차에 여러분들과 함께 배울 내용은 차트 그리기입니다. 어,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려놓은 예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현재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예제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첫 번째 예제는 가장 간단하게 차트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 차트 그리기 전에 데이터의 내용은요, 어떤 여행사에서 여행 상품 예약 건수를 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요 예제는 그래서 이 숫자로 집어넣은 데이터들을 그래프 형태의 차트로 만들려고 보는 것인데요. 차트 그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아마도 어떤 차트를 그릴 건지 선택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어떤 차트를 그릴지를 대충 생각을 하시게 되면 그 차트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을 떠올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해볼 것은 막대 그래프 형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차트를 이용해 보도록 하죠. 지금 왼쪽에는 지금 여행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예를 들어서 푸켓, 사이판, 하와이, 그리고 제주도 이 네 군데의 여행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는 연도가 나와 있죠. 그리고 각 연도별로의 여행 어, 연도가 나와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이제 연도와 여행지가 교차하는 지점에서의 여행 실적, 예약 실적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들이 어떻게 들어갈지, 뭐가 필요할지 이렇게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그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한번 꼽아 보도록 할까요? 같이 연도가 필요할까요? 예, 필요하겠죠. 여행지의 지명이 필요할까요? 뭐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럼 각각의 여행지별 연도에서 예약 건수인 실적 데이터는요,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따라서 지금 요 각각의 지금 필요한 내용들을 선택해 보시면 요만큼을 예, 선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필요한 단계예요. 첫 번째는 머릿속으로 그래프를 어떤 걸 그릴 건지 선택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데이터를 입력한 곳에서 그래프를 그릴 때 필요한 항목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세 번째, 두 번째 단계가 이 필요한 영역을 엑셀에게 알려주는 거죠.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어떤 항목들을 집어넣어서 그려줘 라고 알려주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오시게 되면 차트를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예, 아, 절반 정도를 다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엑셀에게 맡기는 겁니다. 요 위쪽에 있는 여행상품 예약이라는 제목은요. 이거는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일 것 같아요. 딱히 그래프를 그릴 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제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항목들과 각 항목의 연도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
건수들을 선택을 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 단계는 요 위쪽에 보시면 삽입이라 그러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삽입 버튼을 누르시면 리본의 형태가 변할 거예요. 그쵸? 자, 그 중에서 여기 메뉴 중에 내가 삽입할 메뉴들이 쭉 리본 메뉴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차트라는 카테고리가 있죠. 이쪽에 추천 차트는 내가 뭘 그릴지 모르겠으니까 엑셀이 네가 알아서 좀 골라서 그려줘 라고 하는 건데, 이걸 누르게 되면 차트를 그리기는 그려줘요. 한번 그려볼까요? 뚝딱 마련이 되는데, 이것은 썩 권장할 만한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면 내 입맛에 맞게 딱 입에 넣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동화된 것들이 대부분 그렇죠. 자기의 입맛에 딱 맞는 걸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위쪽에서 자신이 그릴 그래프 형태를 골랐다면 여기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막대 그래프 형태를 그린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서 막대 그래프 형태의 세로 막대 그래프 형태의 그래프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바로 누르시지 마시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 오른쪽 버튼 옆에 여기 살짝 삼각형 모양의 버튼이 하나 보일 거예요. 이걸 드롭다운 박스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짜르륵 펼쳐져서 세로막대 형태의 여러 종류 중에 네가 뭘 그릴 거냐 라고 물어봐요. 자, 이때 2차원 형태의 세로막대형들이 있죠. 그리고 3차원 형태의 세로막대형도 있고요. 또 2차원 형태의 요거는 수평적으로 그린 막대 그래프고,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한 4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그렇죠.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수직으로 해 놓는 경우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에서 한번 볼까요? 뭐 마우스를 누르지도 않았는데 아래쪽에 이렇게 이미 그래프로 그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로 엑셀이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보니까 누적 막대 그래프 형태. 이것은 100% 기준으로 적은 누적 막대 세로 그래프. 아래쪽은 3차원 형태로 만들어주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쪽에 아래쪽에 있는 것은 수평적인 형태로 그린 그래프 모습이겠죠. 자, 구경들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요거 단순한 형태의 2차원 세로막대형을 골라 보겠습니다. 자, 누르게 되면 짜잔 하고 차트를 하나 만들어 주죠. 요거 좀 그림이 좀 작은데, 요것을 지금 파워포인트를 한 번씩이라도 만져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각각 박스에 이 귀퉁이 그리고 위에 양옆에 하얀색 점이 찍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개체점이라고 불러요. 오브젝트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이 개체를 크기를 키우거나 또는 높이를 높이거나 아니면 넓이를 넓힐 때 이 각각의 버튼을 점을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려놓고 보니까 좀 그럴싸해 보이죠? 여기 보시면은 아래쪽에 푸켓은 파란색 막대는 뭐래요? 2017년이라고 이렇게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푸켓의 빨간색은 2018년도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옆에 있는 회색은 그레이 색깔은 2019년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이 지정해 준 색깔대로 그릴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차트 제목 좀 볼까요?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도 역시 파워포인트와 비슷한 그림의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 제목을 눌러보면 이렇게 이 형태만 제목에 개체점이 내부에 찍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선택되었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클릭해 놓게 되면 깜빡깜빡 거리면서, 그죠? 커서가 글자를 수정할 수 있다라고 안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글자를 좀 지워 볼게요. 지워서 여행
상품 예약이라고 하고요. 뭐 제목이 없으니까 재능 여행사라고 합시다. 재능 여행사 여행 상품 예약. 그리고 이 테두리 바깥쪽에다 대고 마우스를 클릭하면 입력 완료가 됩니다. 간단하죠? 이 그림 그리는 건 이런 식으로 간단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그림 그려놓고 변경할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가장 가까운 연도인데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2019년도에 대한 것만 선택이 되죠. 이쪽 회색, 또 이쪽 회색, 또 이쪽 회색, 이쪽 회색. 그죠? 만약에 제가 빨간색을 아무데나 클릭하게 되면 역시 빨간색과 연결되어져 있는 데이터들은 막대들은 전부 다 한꺼번에 선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각각의 막대 그래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원본 데이터라고 해서 데이터 표를 이미 그려놓은 거에서 어디 어디를 참조했다라고 하는 걸 엑셀이 알려주죠. 그래서 2018년도에 자료들을 가지고 왼쪽에 있는 지명과 매칭시켜서 그린 그래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가령 2018년도에 그 데이터 중에 제주도가 어디죠? 맨 마지막이네요. 이것을 제가 데이터를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620건이 들어가 있었는데 620건이 아니라 420건이다. 숫자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림을 수정한 상태에서 다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엔터를 눌러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변경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되돌려 볼까요? 컨트롤 Z 눌러서 원래대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다시 원래 복귀 시키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다시 원래 복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즉 지금 각각의 그래프들은 그냥 그려진 것이 아니라 왼쪽에 있는 데이터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형태의 그래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 단순히 수치만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각각의 그래프들은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어서 어떤 서식, 꾸미는 작업들도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한꺼번에 변경이 가능해요. 자, 선택을 지금 제가 2019년도의 것을 그래프를 선택을 했어요. 막대들이 연결되어져서 다 회색만 선택이 되어져서 있는 걸 보여주죠. 이때 왼쪽 상단에 페인트 통이 엎어지는 색깔 채우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노란 색깔로 바꿔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그래프들만 다 노란색으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만약에 우리는 2019년이 중요해. 특히 2019년에 제주도가 중요해 라고 하게 되면 다 똑같이 연결되어져 있지만 다시 한번 더 제주도 2019년도만 찍어 볼게요. 그러면 풀렸어요. 다른 연도의 노란색들은 선택된 것이 풀렸어요. 제주도에 대한 노란색만 선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만 좀 두드러지게 표현을 해 볼까요? 가령 녹색이 아니라 지금 다 주황색이 있네요.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갑시다. 검은색. 자, 그럼 얘만 검은색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각각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선택하게 되면 연결되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선택이 가능한데 걔만 다시 한번 선택하게 되면 다른 연결된 것들을 제외하고 해당 데이터의 그래프만 선택이 되어지더라 라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떤 각각의 대상들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지금 축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이 축이 100, 200, 300, 400 하는 식으로
눈금들이 지금 100단위씩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는 50씩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눌러 볼까요? 막대 그래프를 선택하듯이 이 축을 선택하게 되면 이 축만 따로 선택된 것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때 이걸 더블 클릭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차트 영역에 관련된 서식 창이 갈라지면서 뜨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변경하고 싶은 것은 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축 옵션에 가 보게 되면요, 여기서 지금 각각에 대한 내용들이 최대값은 지금 700이라는 곳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값은 0이에요. 만약에 최대값을 2000이라고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2000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키다리 막대들이 이런 식으로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조금 납작하게 변했죠. 최대값이 2000이기 때문에 당연히 막대 그래프의 값들이 낮아지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 엑셀에서 자동적으로 설정했었던 그러한 값들이 700이었기 때문에 700이 적당해 보인다라고 가이드를 준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주 단위도 볼까요? 아까 얘기했었던 50씩 주 단위를 넣고 싶다. 그러면 단위도 100이 아니라 50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50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예, 주 단위가 50씩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지금 뭘 했냐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 놓고도 하나하나 우리가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그래프 말고 다른 그래프도 한번 같이 그려 보도록 할까요? 자, 이거 옆에 좀 치워 볼게요. 자, 치워 보고 만약에 2019년도 작년치의 자료만 가지고 어, 원형 우리 케이크 같은 파이 모양의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이제 지금 설명 듣느라고 까먹었을 것 같은 첫 번째 뭘 한다고 그랬었죠? 제일 먼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어, 떠올려 보세요. 네, 그 차트를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들이 무언지 생각해 보라고 그랬었죠. 그렇다면 2019년도에 각각의 데이터들이 필요한가요? 460, 340, 110, 605라고 하는 그런 각각의 데이터 항목들이 필요할까요? 네, 필요하죠, 당연히. 그리고 각각의 항목들에 대한 지명도 필요할까요? 예, 필요하죠. 자, 그러면 연도는 필요할까요? 2019년도 거라 그랬으니까 어차피 전부 다 2019년도의 자료인데 굳이 2019년을 포함시킬 필요는 없겠죠. 자, 이해되십니까? 2017, 2018, 2019라고 하는 연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연도가 아까 포함이 됐었는데 지금은 어차피 전부 다 2019년도의 자료이기 때문에 굳이 2019년도에 연도를 넣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데이터 항목들을 엑셀에게 알려줄지 데이터를 선택할 때 이미 지정이 된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요만큼 숫자 먼저 선택했습니다. 근데 여기 떨어져 있네요. 여기 지명 명칭들이. 예, 이거는 떨어져 있는 셀을 동시에 선택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르죠. 누르고 선택하게 되면 460은 푸켓과 340은 사이판과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그려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선택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가서 삽입 버튼을 누르고요. 삽입 버튼을 누르고
차트 그리기에 가서 차트 종류 중에서 동그란 케이크와 비슷하게 생겨 있는 얘요. 원형 또는 도넛 차트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2차원 차트도 있고요. 또 뭐 이렇게 누적된 것들도 있죠. 원형 또는 차트 제목을 또 그래프로 보여준 것도 있고 3차원 원형이 케이크의 가장 근사치로 보이네요. 도너츠도 있는데 별로 이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는 요번에는 3차원 원형의 케이크 모양으로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자, 눌러서 볼까요? 자, 눌렀습니다. 간단하게 그려지죠. 근데 아까보다는 조금 불친절해 보이는 것이 여기 보시면 푸켓이 색깔이 파란색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고 또 사이판이 주황색이다, 또 하와이가 그레이 색깔이다, 제주도가 노란색이다, 뭐 이 정도만 보여주고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몇 퍼센트다 뭐 이런 것들. 자, 요것을 우리 바깥쪽으로 좀 빼보겠습니다. 요것을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차트 이동시키는 버튼이 있어요. 차트를 선택한 뒤에 해당 차트를 다른 시트로 이동을 시키는 건데 일단 눌러 보겠습니다. 눌러 보시면 차트를 어디에 넣을 건지 물어봐요. 워크시트에다가 삽입할 거냐, 다른 워크시트에, 아니냐, 그러면 새로운 시트로 만들 거냐. 그림을 좀 크게 보기 위해서니까 새 시트로 하겠다라고 하고 여기다가 차트 1이라는 제목이 미리 들어가 있네요. 이것을 우리 2019년 원형 차트라고 이름을 지어 보겠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 차트의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시트의 이름을, 새로운 시트의 이름을 짓는 겁니다. 자, 확인 눌러 보시면 이렇게 아까 삽입됐었던 그 시트는 원래 여기 있어요. 시트 1 자리에 있습니다. 날아갔네요. 요게 여기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원형 그래프가 보여지는데 여기서 좀 우리 친절하게 바꿔보도록 하죠. 차트 제목도 아까처럼 변경시켜 보도록 하죠. 2019년도 재능 여행사 여행 상품 실적이라고 하고요. 바깥쪽에 클릭하면 완성이 되죠. 글자가 좀 작아 보인다 싶으면 선택해서 이거 변경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홈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얘에 대해서 글자 크기를 변경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맞춤돼서 자동으로 그림은 좀 작아집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요거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범레라고 불러요. 범레. 인덱스라고 부르는데 요것도 선택을 해서 글자를 좀 키워 볼게요. 너무 작아요. 이제 좀 볼만하게 되겠죠. 글자를 키웠습니다. 글자 키우는 버튼은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 여기 보시면은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플러스 차트 요소를 추가시킬 때 쓰는 버튼인데 지금 보시면은 차트 제목이 체크되어져 있고 범례도 체크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가 안 되어 있는 것이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하시면은 뭐가 나타납니까? 글자가 나타나요. 이게 460건, 340건. 근데 이거는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아요. 100%의 그래프인데 퍼센테이지로 표시하는 것이 훨씬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에다가 기타 옵션에 들어가서 100분율로, 값이 아니라 100분율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값은 풀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보니까 이렇게 30%, 23% 하는 식으로 선택이 돼서 퍼센테이지로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요것을 또 보니까 글자 너무 작아요. 왜 이렇게 글자를 작게 만들어주지 엑셀이? 일단 글자 키웁시다.
이미 선택되어져 있으니까 글자 크기만 키워주게 되면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말이에요. 여기서 어, 만약에 요거 30%만 따로 찍었어요. 나머지 애들은 선택이 안 됐죠. 30%만 선택이 되었습니다. 얘만 쭉 뽑아서 차트를 개체를 이동할 때 이렇게 뺄 수가 있죠. 뺄 때 자동적으로 엑셀에서는 지시선이라는 것을 제공해 줘요. 이런 식의 보이시죠? 네, 그래서 바깥으로 빼더라도 좀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다시 안으로 집어넣을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와이에 대한 것을 좀 두드러지게 표현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예, 하와이에 대한 것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 케이크가 선택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케이크가. 근데 다시 한번 하와이 부분만 다시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나머지 개체점은 사라지고 하와이에 대한 선택된 것만 개체점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선택하면 전체 케이크가 선택된 것이고, 이번에는 하와이 부분, 회색 부분만 선택하니까 여기만 선택된 거죠. 피자 조각을 뽑아내듯이 이 선택된 상태에서 얘를 쭉 바깥으로 뽑아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 그래프를 뭘 의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 그래프는 이 하와이가 주인공인 두드러지게 표현한 그래프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파워포인트와 비슷한 기능들을 엑셀에서 차트를 사용해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한번 여기 세로 막대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저는 다른 예제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하나 더. 지금 예제 1번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려놓은 차트들이 있죠. 원형 차트건 또는 세로막대 차트형이건 그려놓은 거에 대해서 요거를 나는 숙제할 때 좀 교수님에게 아주 좋은 데이터를 숫자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차트를 그린 것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일단 복사를 하십시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그리고 워드 프로세서를 한번 열어 볼게요. 워드 프로세서를 열어 보시면 지금 제가 복사한 그 그림을, 차트 그림을 이 워드 프로세서에서 컨트롤 V 붙여넣기 하게 되면 이 그림으로 삽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워드 프로세서에서는 그림 그리기가 어려운데 엑셀에서 그림을 그려 놓고 그 그림 그린 것을 이런 식으로 워드 프로세서 문서 작성기 쪽으로 복사해서 그림 형태로 이용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신 뒤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렇게 문서 작성기 내에서 이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워드 프로세서는 그림 그린 능력이 많이 떨어지니까요. 자, 예제 1번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다시 다음 예제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꺾은 선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봤었던 세로막대형 차트들과 사용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하지만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는데 패턴을 이해하신다면은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여기 차트의 종류만 고르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여러분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지금 제가 제공해 드리는 예제 파일 아래는 완성본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완성본을 보시면서 흉내 비슷하게 만드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겁니다. 일단 꺾은 선 차트 완성본을 보겠습니다. 눌러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추세선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이 꺾은 선 차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좀 차이점이 있다면 각각의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수치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라벨이라고 불리는 법례가 들어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월별로 휴대폰 사용 요금을 사람별로, 예, 풀이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월별로, 그래서 아까 했던 거 똑같은 패턴으로 봅시다. 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인가 생각해 보라고 했었는데, 마찬가지예요. 월이 필요하겠죠. 사람의 이름 필요하겠죠. 그리고 월별 요금이 필요할 겁니다. 그럼 다 들어가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요만큼을 블럭을 지정을 해 주시는 것이 순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림을 그릴 때 필요한 데이터들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두 번째로 선택을 해주면 된다. 자, 그러고 나서 삽입 버튼을 누르시고요. 아까처럼 이 차트가 있는 메뉴 쪽으로 와 주십시오. 이 중에서 꺾은 선 차트라고 보이는 것은 바로 요걸 겁니다. 그죠? 예, 여기서도 이렇게 꺾어지는 모습의 버튼을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인 거 눌러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거겠죠. 2차원 꺾은 선형. 자, 눌러주면 이렇게 화면에 간단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에는 지금 단계가 한 10,000원씩으로 되어져 있어요. 축값을 변경시키면 되겠죠? 또 라벨이 범례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이 변경시키고 싶은 내용들을 선택해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 창이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때 요 범례에 대한 거를 보기 때문에 범례에 대한 옵션 나와 있죠? 채우기도 있고 테두리도 있고 이거 색깔 칠하는 내용들이고요. 위치에 대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 범례 옵션에서 지금 아래쪽으로 되어져 있는 내용을 오른쪽으로 바꿔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쪽 오른쪽으로 옮겨진 범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각각의 그래프에다가 클릭을 해보면은 뭐 데이터 계열 서식 또는 여기 그림자 또 색깔 칠하기 같은 것들을 변경하실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자, 마찬가지로 여기 그리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일단 여러분이 한번 시도해서 비슷하게 맞춰보려고 권장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 콤보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역시 완성본이 미리 마련이 되어져 있어요. 완성본부터 보겠습니다. 완성본 보시면 막대 그래프의 그런 차트와 꺾은 선이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콤보 형태의 차트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사용한 막대, 파란색 막대는 생산 원가라고 하는 항목을 사용을 했나 봐요. 그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주황색으로 되어져 있는 꺾은 선형의 그래프는 불량률을 가지고 그렸습니다. 이 두 가지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렸으니까 우리도 원본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다 사용하는 게 아니죠.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생산 원가에 대한 거, 또 불량률에 대한 거, 이 두 가지의 항목만을 가지고 할 거예요. 근데 각각의 수치들이 뭔데요? 어떤 명칭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브랜드까지 포함을 시켜서 요 세 개의 열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삽입 버튼을 누르고요. 콤보 형태의 그래프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자, 요거 눌러 보시면 이거는 두 개 다 막대 그래프가 되고요. 요거는 꺾은 선형과 함께 되는 요게 되겠죠. 눌러 보겠습니다. 자, 누르시면 이렇게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요 위쪽에 있는 거 제가 설명 안 드린 것 같은데 이걸 누르시면 디자인을 좀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죠? 조금 더 세련되게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 여기 참고해 두도록 하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우리
차트의 모습 그리는 거 종류를 좀 나누어서 봤습니다. 여기 원형 차트 문제는 우리 아까 해봤던 문제니까 이것은 참고해 주도록 하시고요. 일단 콤보 차트까지 진도를 나갔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 쉬어가기 타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골치 아프게 함수를 다루지 않았고 일부러 여러분들 차트 그리는 것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실습 수업은 여기서 종료를 하고요. 마무리 멘트 듣고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실습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예, 실습 영상은 뭐 매주 말씀드리지만 직접 해보셔야 돼요. 눈으로만 보고 지나버리게 되면 그때 뭘 어떻게 해서인지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실습 예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우리 기말고사가 다가올 텐데 기말고사는 학교 측에서 대면 시험으로 보도록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면 시험으로 볼 거다라는 거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 두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수업도 역시 과제물 제출하는 걸로 해서 출석 확인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우리 포털 사이트에 요약과 그리고 소감을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어요. 아직까지 그렇게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으신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과제물이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에게 출제된 적이 없죠. 그래서 이 과제물 제출한 것들을 모아서 점수로서 환산을 해서 보고서, 그러니까 과제물 점수로 대체를 할 겁니다. 출석 확인도 물론 그걸로 하겠지만 과제물 점수에도 포함이 되니까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출석을 못 하신 분들은 감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올려주셔야 과제물 점수가 누락되는 일이 없을 테니까 이번 학기 점수 잘 받고 싶으신 분들은 꼭 과제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털 사이트에 올리는 출석 확인용 과제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잊지 말고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는요, 마지막 엑셀의 내용으로서 피벗 테이블, 그래서 자료를 다루는데 능수능란 또 자유자재로 테이블을 꾸밀 수 있는, 표를 만들 수 있는 피벗 테이블로서 강좌를 종료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까지 수업 이수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마지막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